오늘 아침에 우리 곁을 떠난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입니다. 어떤 분이셨는지 조민중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죠. 19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농촌 마을에서 템부 부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넬슨 만델라. 1941년 만델라는 정략 결혼을 피해 요하네스버그로 도주합니다. 백인들의 도시인 요하네스버그에서 흑인이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흑인 집단 거주 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고 투표권도 물론 없었습니다. 만델라는 대학 재학 중 흑인들의 정치 조직인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입성했고 흑인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백인 지배층의 흑인 학살과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하며 민주화 투쟁을 벌인 만델라는 결국 1962년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옥살이를 하는 기간 동안 채석장에서 고된 육체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이후 폐결핵 등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됩니다. 27년간의 감옥살이 후 특별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만델라. 하지만 그가 석방됐을 때는 이미 72살의 백발 노인이 된 후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3년 후인 1993년 그는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듬해에는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그가 종신 대통령직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5년 임기를 채운 뒤엔 연임조차 하지 않고 퇴임했습니다. 40년이 넘는 긴 세월이 고통의 나날들이었지만 대통령이 된 뒤 백인들을 용서하고 한민족으로 포용했던 그는 전 세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네, 흑백의 영웅, 위대한 빛이 지다 이렇게 키워드를 붙여봤습니다. 투쟁할 땐 강력하게 투쟁하고요. 그러나 또 용서하고 평화를 구현하고요. 또 본인은 전혀 욕심을 내지 않는, 그야말로 누구도 싫어하거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27년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게 무장투쟁, 의외로 무장투쟁을 주도를 하다가 잡혀서 그런 건데요. 무장투쟁을 할 때는 투쟁을 할 때는 무장투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요. 또 27년 옥살이를 하고 나서 백인 정부와 손붙잡고 그 민주정부, 민주선거를 관철해야 될 때는 흑인 원리주의자들로부터는 사실은 비겁하다라는 그렇죠. 손가락질을 엄청나게 받았지만 그걸 결국 이겨내고 선거를 정착시키고 당선이 되고 또 연임도 하지 않고 물러나고 이런 과정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분이 돌아가신 걸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가장 존경하는 분, 이분이 없었으면 난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유명한 팝 가수 스티비 원더도 만델라 대통령한테 곡을 헌정까지 하고요. 네. 그런 유명인들과의 일화도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랑도 인연이 많은데요. 두 번 오셨죠? 예, 2번 왔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델라 전 대통령이 쓴 책을 직접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도 인연이 있고, 그리고 만델라의 고향에 우리 기업 삼성이 가서 기념관을 지어줬는데 거기 현지 백인 직원이 자꾸 발음을 삼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그거 아니다, 삼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일화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근데 역시 이제 만델라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만델라에게는 민주화를 향한 본인의 자서전처럼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 그다음에 결국은 저는 용서, 화해 그렇죠. 이 두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만델라처럼 27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만델라보다 더 심하게 투쟁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만델라가 위대했던 것은 용서, 화해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95년도에 만델라가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보여줬습니다. 영연방 국가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임이 럭비 게임입니다. 우리 축구 이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 럭비 결승전이 있었는데 그때 뉴질랜드하고 남아공이 결승전 했는데 그때 럭비팀의 대표 선수는 다 백인들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입고 있는 초록 유니폼을 흑인들은 거의 증오합니다. 네,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만델라가 흑인들이 가장 저주하는 초록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백인팀 주장을, 그러니까 남아공 대표팀 주장을 껴안습니다. 이 장면이 중계됨으로써 많은 남아공 사람들이 화해와 용서를 본 것이죠.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백인을 껴안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만델라의 위대성은 정말 포용했다, 안았다. 지금 남아공 정말 문제 많은 사이였습니다. 그 사이를 하나의
정말 무지개 국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7개 각각 색이 있는 국가. 그 국가를 하나로 만들었던 것은 저분의 정말 용서와 화해. 정말 이제 우리 옆에 한 위인이 있었는데 그 위인을 위인전으로만 볼 수 없는 예. 그런 아픔을 남기고 오늘 가신 것이죠.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그 용서 화해가 뭐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지가 않죠. 실제로 남아공에서 그 인종차별이 있었던 시절이 어느 정도의 차별이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차도 같이 못하게 할 정도, 식당에도 같이 못 들어가게 할 정도, 흑인은 무조건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만 되는, 그냥 아무나 흑인을 붙잡고 신분증 없으면 바로 체포되던, 이건 완전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독재보다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이 같은 인간으로 보지를 않은 그러니까요. 것이죠. 예. 그 당시에 사실 남아공에서 우리 황인족도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남아공 크게 이제 백인, 그다음에 혼혈이 있습니다. 각 네덜란드계 혼혈, 그다음에 이제 인도계, 그다음에 흑인이 있는데 그 백인들이 모든 걸 지배하면서 특히 이제 가장 하층을 흑인들로 보고 그렇죠.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해왔던 것이죠. 그걸 이제 용서와 화해했으니까 대단히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차별을 받다가 대통령이 됐으면 글쎄요. 보복을 할 만도 한데. 한 10년, 20년 하면서 막 보복하고 이런 모습이 떠오를 텐데 그 점에서 위대한 거죠. 게다가 이제 밑에 사람들이 종신 대통령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서 딱 5년만 하고 그냥 물러난 겁니다. 네. 정말 물러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죠. 27년 감옥살이라고 나오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비천한 종이다. 나의 남은 인생을 국민 여러분의 손에 맡긴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옥에 있는 동안 각종 인권상이라는 상은 다 타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상돼서 이미 나왔는데 세상에 나왔을 때 어깨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비천한 종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느껴지는 게 예. 제가 아마 뭔가를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제일 먼저 알게 된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솔직히 지금 93년에 감옥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부터 그 시절까지 계속 감옥에 계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맨날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그게 이제 계속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아까 그 럭비 얘기하셨는데 그 장면이 담겨 있는 영화가 있잖아요. 만델라 영화. 그 영화를 보면 27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집에서 햇빛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데 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분이 또 어록을 너무나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 같이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좀 음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사람에 의해 사람이 억압받는 일이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자유가 흘러넘치도록 하자. 아프리카의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게 이제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난 말을 결코 가볍게 하지 않는다. 27년간의 옥살이를 통해 고독의 침묵을 통해 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됐다. 참 갑자기 말하기가 무서워집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는 얘기고요. 마지막 하나는 비판적이고 독립적이며 탐사적인 보도는 민주주의의 활력소다. 언론은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언론은 정부에 맞설 수 있게 경제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언론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 정말 새겨야 할 그런 이야기고요. 저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분에 대해서 만델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보고 참 정말 정의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고 매우 선한 사람이 이렇다. 사실 정말 용기와 전 선함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정말 선한, 사실 저렇게 오랜 고생을 하고 투쟁을 한 사람들 얼굴은 어둡거나 좀 그런 보입니다. 근데 너무 선한 얼굴입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성취한 인물이다. 그 표현도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성취한 인물이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참 적절하게 표현을 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에 정말 아주 정리해서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 우리 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바로 저분의 그 화해와 용서의 정신, 그 흑백을 하나로 뭉친 정신. 우리나라 요즘 뭐 진보 보수해서 너무 이게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깊이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넬슨 만델라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금주의 인물 4분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분이 가장 주목받는 분일까 생각하시는지 전화를 부탁드렸었죠. 잠깐 전화 연결해서 한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누구신가요? 예, 이천에 사는 이충관이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누가 이번 주의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예, 장성택 씨요. 예. 제일 먼저 장성택 꼽은 이유가 뭐죠? 예? 장성택으로 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태가 그래도 북한에서는 최고의 실세 중에 실세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실각이 됐다는 것은 북한의 그 변화에 좀 민감하게 좀 저기 하는 것 같아갖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큰 변화, 그건 결국 네. 우리나라한테도 큰 변화. 이래서 최고 화제 인물로 꼽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예. 예,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황용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황 선생님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네, 4번, 만델라 대통령. 예. 예. 그 이유 한마디만 해주시고요. 예, 참 대단한 어르신인데, 인종차별주의가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흑인 지도자로서, 또,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진짜 참 본받아야 될 그런 위인이 아닌가 하고, 제 생각에 그래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배워야죠. 전 세계인이 다 배워야 할 분, 만델라 대통령 꼽아주셨고요. 한두 분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5769번 쓰시는 분, 대전에서 전화 주셨는데요. 역시 만델라 전 대통령,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인물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흑인과 백인에 대해 인종 문제 해결하셨고 억울함으로 옥살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용서를 했다. 훌륭한 인물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안타까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164번 쓰시는 분, 장성택 꼽았습니다. 안보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다. 북한의 실세 관련 소식이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주목 이 사람, 오늘 장성택, 문재인, 그리고 조양은, 만델라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영환 전 의원, 이가연 기자, 남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